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질환경의 화학적 특성에서 나왔는데 pH부터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H는 수소이온 지수라고 해요. 지수죠, 지수. 그래서 이 수소의 어떤 농도를 특정하게 좀 값을 좀 변형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왜 변형을 시켰느냐, 우리가 좀 부르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구간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한 그런 개념이다 라는 거고요.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씌운 건데, pH는 로그의 수소이온 몰농도 분의 1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같은 겁니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거니까. 자, 그리고 수산화이온 지수라고 있습니다. 수산화이온 지수. 얘는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POH라고 해서 이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를 가지고 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둘이 더하면은 14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하나 또 좀 볼게요. pH가 이거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pH가 내려가면은 산성이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산성이고, pH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염계성이에요. 그런데 POH는 어떻게 되냐면, POH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염기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POH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성입니다. 둘이 좀 서로 반대죠? 그래서 요 개념 좀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DO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어요.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농도,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0도씨에서 DO가 한 9.17 ppm 정도, 그럼 다시 쓰면은 밀리그램 퍼 리터 정도, 이 정도 이제 용해가 되어 있고요. 이 DO라는 거는 온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요. 나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탈산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산소. 다시 들어오는 건 뭐라고 하냐면 재포기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탈산소 하느냐에 대한 계수가 있고요, 얼마나 재포기 하느냐에 대한 계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소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얼마나 자정이 되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정계수 F는 K1분의 K2 이렇게 쓰고, 이 자정계수 값이 클수록 자정작용은 커지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비오지인데요. 비오지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 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소모되는 산소의 양을 의미해요. 20도씨에서 5일간. 자, 왜 온도와 이렇게 시간을 정해줬냐면, 이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산소의 소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을 잡은 거죠. 우리는 BOD5로 할게. 그래서 5일 동안 소모된 산소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BOD 값을 얘기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왜 5일을 하느냐? 사실 이제 이렇게 5일이 이제 5일, 6일, 7일, 8주 가게 되면은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소모된 산소의 양 자체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 7일 정도가 되면은 질산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유기물이 탄소성 BOD라고 하는데, 그 유기물이 분해될 때 필요한 산소 양이에요. 그런데 질산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질소와 결합하는 산소의 양까지 7일이 지나버리면 더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원래 알려고 했던 값보다 더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오차가 생기겠죠? 물론 이렇게 정확한 실험은 아니지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일에서 우리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사실 이 유기물의 양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 유기물의 양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이 미생물들이 달라가서 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거를 소비할 때, 이거를 먹을 때, 이 먹이를 먹을 때 얘네들이 소비하는 DO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DO와 5일 후 DO의 차이를 가지고 얘네들이 이마만큼의 산소를 소모했기 때문에 이 유기물의 양은 이마만큼 있겠구나, 이걸 이제 알아내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BOD라는 얘기는 소모 BOD라는 게 있고 잔존 BOD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소모 BOD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소모되는 산소의 양이 정도가 얼마냐, 이런 얘기고요. 잔존 BOD는 말 그대로 남아있는 이란 뜻이에요. 남아있는 DO의 양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모되는 이 BOD 자체는 분해되는 유기물의 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남은 잔존 BOD 자체는 남은 유기물의 양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한 유기물의 값을 갖느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대가 된다. 그럼 결국은 내가 알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소모 BOD와 잔존 BOD 두 개를 더하면 결국은 총 BOD가 되겠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잔존 BOD는 점점 줄어들고 소모 BOD 값이 점점 커져요. 결국은 둘이 합치면 이제 총 BOD, 전체 유기물량,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자, 우리 기능사에서는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 BOD 구하는 공식, BOD U 곱하기 1-10의 마이너스 KT승, 여기서의 K는 K1을 얘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탈산소 계수에 대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총 BOD 주고, BOD U 값 주고, K 주고, T 주고, 얘를 구해라 라는 거, 또는 잔존 BOD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대부분 뭐로 나오냐면 상용대수 베이스로 해서 10을 넣게 되는 식으로 우리가 풀면 되고요. 문제에서 자연대수 베이스다 라고 한다면은 이 값을 집어넣어서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정말 온도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온도에 보정된 탈산소 계수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1.047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T-20승, 10도씨에서의 BOD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여기다 10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까지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모 BOD와 잔존 BOD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요게 이제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을게요. 자, 소모 BOD는요, BOD하고 여기에 아래 첨자로 숫자가 써 있어요. 아래 첨자로 숫자가 써 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소모 BOD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BOD 5, BOD 3,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해당을 합니다. 잔존 BOD라는 거는 며칠간 유화 후, 이런 말 나와요. 3일간 유화 후, 그럼 3일 후 남아있는 BOD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이런 말 나와요. 그럼 얘네들은 다 뭐냐면 잔존 BOD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잔존 BOD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소모 BOD를 구한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1-가 한 번 더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BOD를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5일째의 BOD를 이제 좀 주로 하느냐, 이거는 이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질산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때 구해지는 이 BOD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질소성 BOD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탄소성 BOD를 알고 싶으니까 지나서 하면은 숫자가 더 커지죠? 이만큼의 숫자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고 이 라인 알고 싶어. 그래서 5일째에 BOD를 꺼내서 실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1단계 탄소성 BOD, 뭐, 탄소 화합물을 산화분해시키는 어떤 그런, 산소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소성 BOD 같은 경우에는 질소 화합물까지 산화분해시키는데 필요한 산소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CBOD 기준으로 간다. 7, 8일이 점거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니까 5일째에 소모하게 되고, 실험을 할 때 전체의 60에 70% 분해되는 정도로 비율을 맞춰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BOD5 하는데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이렇게 BOD병이 있어요, 사실. 두 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BOD병에 똑같은 시료를 두 개를 넣어요. 일부러 처음에는 산소를 굉장히 많이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10이었어요. 산소가 처음에. 그리고 얘는 10인 걸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얘는 없어지겠지. 그 얘를 갖다가 20도씨 5일 동안 20도씨에서 5일 동안 내버려둬요. 그러면 20도씨 5일 동안 이 안에 있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소비합니다. 그러면 5일 후의 DO는 10이 아니라 뭐 한 4가 돼 있어요. 그럼 BOD5는 뭐냐? 10에서 4를 뺀 그 값이 BOD5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자, 이거 말고 산소 요구량과 관련해서 뭐 COD라든지 THOD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먼저 COD죠.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에요. 그래서 강한 산화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산화분해시킬 때 들어간 약품의 양을 통해서 산소 양을 산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론적 산소 요구량, 얘는 뭐냐면은 산화 반응식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이론적입니다. 자, 우리가 뭐 C와 H와 O와 뭐 N 여러 가지 화학 이 원자들을 가지고 이제 유기물의 어떤 화학식을 만들어내서 걔가 산소랑 결합을 해서 CO2라든지 H2O라든지 HNO3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이때 필요한 이 산소의 양이 얼마겠는가, 이걸 알아내는 게 THOD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제일 큰 값이 THOD가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TOD, 총산소 요구량, 뭐 SOD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가 큰 거, 숫자가 큰 거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HOD가 제일 크고요. COD 중에서도 크롬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망간에 의한 방법, BOD, BOD5 이 순서대로 간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도, 산도, 알카리도예요. 자, 얘네들은 세트입니다. 세트. 왜 세트냐? 얘네들의 어떤 그 유발 물질만 달라지고요. 유발 물질만 달라지고 어떠한 계산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경도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물의 세기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칼슘, 마그네슘, 철 이런 것들처럼 이가 양이온 금속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경도를 높이는 그런 경도를 유발하는 그런 물질에 해당을 합니다. 이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많으면 뭐가 안 좋냐? 이제 우리 몸에 이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이 이게 좀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지방이라든지 기름기 많은 음식 먹고 막 이러면은 좁아지잖아요. 동맥경화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관도 이렇게 경도가 높은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관석 스케일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만큼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돌이 생기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경도 유발 물질이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통수정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세탁 효과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물물로 세탁을 하면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옛날 얘기인데 이제. 그때는 뭐 가루로 된 거 썼겠죠? 근데 지금은 액체 세제잖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경도가 높은 물로 제가 우물물로 해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세제의 양을 이제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과 칼륨 같은 경우에는 이 경도를 유발하는 이온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사경도 또는, 가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경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경도 유발 물질도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영구경도, 그 다음에 일시경도, 이런 얘기는 우리 뒤에 가서 한번 하기로 할게요. 이 밑줄만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탄산경도, 일시경도, 탄산경도가 일시경도다라는 것까지 색깔이 있는 부분 위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계산은 어떻게 하냐, 탄산칼슘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밀리그램 퍼 리터 as CaCO3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자,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것만 좀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경도 유발 물질의 농도를 경도 유발 물질의 당량과 CaCO3의 당량으로 계산한다 이거고요. 경도 이렇게 계산했죠. 산도, 알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만 바뀌어요. 경도 유발 물질이 아니라 산도 유발 물질, 알칼리도 유발 물질, 이런 식으로만 바뀝니다. 똑같다. 자, 그 다음에 단위 밀리그램 퍼 리터 CaCO3 돼 있고, 그 다음에 산도 같은 경우는 알칼리를 중화시킬 수 있는 정도에서 이러한 유발 물질들이 있습니다. 계산식도 보시면 어때요? 얘랑 똑같죠? 틀이 뭐만 바뀌었어요? 얘만 바뀌었어요. 그렇죠? 계산 뒤에 가서 같이 문제 풀면서 해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알칼리도 있죠. 사실 알칼리도에 대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산도보다. 알칼리도,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 정도. 수산화이온, 중탄산이온, 탄산이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알칼리가 높은 물은 다른 이온과 반응성이 좋아 침정물을 형성한다. 그리고 부식, 제어, 연수, 응집 이런 것들에 의한 자료로 이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ppm으로 환산한다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중탄산염이 많이 포함된 물을 가열하면 CO2가 날아가면서 물속에 OH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칼리성을 띠게 된다. 알칼리도 유발한 물질의 어떤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여 정도가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수산화이온이 많으면은 알칼리도가 굉장히 많이 세지는 거기 때문에 pH가 뭐 13, 14 이호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탄산이온이 많으면은 뭐 그거보다는 좀 약하게. 그렇죠? 중탄산이온은 아무리 많아도 pH 13, 14까지는 못 간다. 약하다. 기여 정도가 이렇게 된다는데, 이걸 사람들이 이 함량, 그러니까 뭐 자연수 중에 이게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기여도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기여도. 자, 그 다음에 알칼리도의 계산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알칼리도 유발 물질 이렇게 당량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계산 문제는 이제 뒤에 가서 풀어보기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 이 경도 유발 물질과 가경도 유발 물질, 음이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그대로 한번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양이온이 있어요. 양이온. 그 다음에 여기가 음이온입니다. 자, 양이온 중에 이제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칼슘과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경도 유발 물질이라고 있었죠. 요거는 칼륨이라든지 뭐 나트륨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음이온 중에 이제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이온, 중탄산이온, 뭐 탄산이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산도를 유발하는 물질 보시면은 뭐 SO4E-, Cl-, 뭐 무기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고요. 자, 여기에서 얘네 둘이 만나면, 그렇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만날 수 있잖아요. 얘네 둘이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탄산 경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끓이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일시경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만날 수 있어요. 얘네 둘이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과 산도를 유발하는 물질을 만나면 얘는 비탄산 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는 영구 경도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끓여도 날아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있다.
이 경도 유발 물질과 알칼리도 유발 물질, 과경도, 산도 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예를 들어서 100이 있었다. 자,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예를 들어서 10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탄산 경도는 얼마만큼 생기겠어요? 10만큼 생깁니다. 그쵸? 자, 다시 얘기하면 경도를 유발하는 HD라고 할게요. 총 경도 TH라고도 하는데 이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더 크다. 뭐보다? 알칼리도보다. 그러면은 이 탄산 경도는 CH라고 하는데 이 탄산 경도는 뭐랑 똑같아요? 알칼리도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이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10이고 알칼리도 유발하는 물질이 100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10이기 때문에 이 탄산 경도는 이 100만큼 생기는 게 아니라 10만큼 생깁니다. 다시 얘기하면 총 경도가 알칼리도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탄산 경도는 뭐랑 똑같아요? 경도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책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죠. 탄산 경도, 일시 경도, 비탄산 경도, 영구 경도 이렇게 되는데 이 비탄산 경도와 영구 경도가 이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탄산 경도와 일시 경도가 요 라인이에요. 얘네 둘이 붙은 거. 그렇죠? 이건 이거고. 그래서 총 경도와 알칼리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총 경도가 탄산 경도랑 같을 때, 총 경도가 작을 때, 총 경도와 알칼리도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알칼리도가 탄산 경도가 될 때, 이건 뭐예요? 알칼리도가 작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정에 의해서 우리가 경도, 산도, 알칼리도 얘네들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먼저 알칼리도로 한번 볼게요. 알칼리도. 자, 알칼리도라는 얘기는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어떤 뭐 정도, 그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알칼리도가 가득한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떨어뜨렸냐면 산을 떨어뜨려요. 산에 어떤 뭐 용액이 있겠죠? 뭐 일정한 농도의 일정한 양만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pH가 여기 pH인데 맨 처음에 pH는 뭐 한 14 근처에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다가 산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pH가 점점 내려가요. 내려가. 그러다가 한 8.5 정도 있죠? 8.5 정도. 요때까지 이 산이 주입된 양이 있을 겁니다. 그 산이 주입된 양을 가지고 산정한 알칼리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알칼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여기는 페놀프탈레인 지시학에 의해서 색깔이 바뀌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더 내려가 뭐 어디에요? 4.3 정도. 여기는 어떤 지시학이냐면 메틸 오렌지 지시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M 알칼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그때는 알칼리도, 즉 산을 중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 이미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M 알칼리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T 알칼리도 T 알칼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 알칼리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주입됐을 때 요만큼의 주입됐을 때 양이 있겠죠. 그 부피와 이 산의 노르말 농도, 그 다음에 시료의 부피, 얘네 세 개를 가지고 이 알칼리도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빨간색을 이용했다 그러면 T 알칼리도, M 알칼리도가 되는 거고요. 파란색만큼의 부피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P 알칼리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곱하기 N 곱하기 50 per V 곱하기 1000. 요게 소모된 산 또는 알칼리의 어떤 부피와 시료 부피, 산 또는 알칼리의 규정 농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산도, 경도, 알칼리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칼리도에서 T 알칼리도가 이제 M 메틸 오렌지에 의한 알칼리도였고요. 산도인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반대. T 산도인 경우에는 뭐가? P 산도가 T 알칼리도가 되는 거죠. 산을 밑에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반대가 된다라는 거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COD, THOD, TOC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COD라는 얘기는 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실험하는 방법 이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론적 COD라고 해서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한 이 THOD 구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파트에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뭐 강력한 산화제다, 방법이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COD의 분류 있죠. 이 분류를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 이 COD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편합니다. 왜 그러냐? 이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유기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COD도 마찬가지로 화학적인 어떤 약품을 이용해 가지고 뭘 알아내려고 하는 거냐면 그 속에 유기물이 얼마나 있는 걸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산소 어떤 소모량을 이제 구한 값이지만 그만큼 산소가 소모된 만큼 유기물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이걸 유기물로 보고 여기를 한번 바라볼게요. 자, 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유기물 하나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게 있고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항에다가 물고기한테 밥을 주는데 이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거, 분해가 불가능한 거. 또 먹이를 주는데 하나는 이 물 속에 어항 속으로 녹아버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둥둥 떠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비용해성, 용해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ICOD, SCO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BDCOD, NBDCOD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면서 비용해성인 BDICOD가 되고요. 여기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불가능하면서 비용해성인 NBDICOD. 여기는 BDSCOD죠.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면서 여기처럼 용해성인 거예요. 녹아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불가능하면서 용해성인 NBDSCOD 이렇게 된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이 BDCOD가 결국은 우리가 BODU, 총 BOD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요거까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뭐 얘네 둘이 더하면 COD가 되는 거고 얘네 둘이 더하면 COD가 된다라는 거는 같은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도 뭐 하긴 했어요. COD, THOD 뭐냐 이게 도대체 이미 알고 있어. 왜? CNHM으로 이루어진 이 반응식에서 우리가 이 산소양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유기물이 주어졌을 때 이 양을 구해라. 얘가 결국은 뭐예요? THOD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A든 B든 N이든 M이든 M이든 N이든 뭐든 간에 다 우리는 이거를 산소의 양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THOT예요. 자, 그리고 TOC라고 있는데 TOC는 뭐냐? CH4의 TOC는 뭐냐면 얘입니다. 이 속에 탄소가 얼마 있는가? 얼마 있어요? 12 있지. C2H6 얘는 뭐예요? 24 있어요. 그 다음에 C6H 12에 5, 6다. 얘는 얼마 있어요? 6 곱하기 12. 72만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TOC입니다. 즉, 유기적으로 결합된 탄소 총량인데, 얘는 결국 반응을 해서 C가 6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좌측, 반응물에 있던 게 생성물로 똑같이 가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왼쪽에 5개 있었는데 오른쪽 생성물 쪽에 6개 있다. 이거는 뭔가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왼쪽과 오른쪽의 원소의 개수는 똑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TOC와 THOD의 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SS인데 SS는 COD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하지만 SS에는 이제 조금 더 좀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죠. 단순하게 이제 뭐 산소의 소모량이나 약품 사용량 이런 걸 통해서 계산한다기보다는 필터에 놓고 걸러지느냐 안 걸러지느냐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범위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같다. 자, SS라는 건 서스펜디 솔리드 해서 부유 물질을 얘기합니다. 서스펜디드 이 무슨 뜻이냐면 둥둥 떠다니는 부유 상태의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SS가 되겠고, 자, 우리가 이 COD를 할 때는 여기에는 생물학적 분해가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였죠. 하지만 SS를 얘기할 때는 얘를 이제 TS라고 보는데
휘발성인 거와 강렬 장제, 픽스인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뭐 결국은 T자가 없어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VS와 FS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휘발성인 거, 그러니까 불에 태웠을 때 날아가는 거, 태워도 남아있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나무를 태웠어. 그럼 나무가 줄어들죠? 예. 타고 날아가 버렸으니까. 날아가는 게 VS, 남아있는 게 FS.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터나 이런 데 뭐 통과했을 때 위에 떠 있는 거 또는 용존 상태인 거, 물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거, 물 속에 녹아 있는 거, 결국은 입자의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SS냐 DS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VSS 휘발성이면서 부유하는 거, 여기는 강렬 잠열 태워도 남아있는 것과 둥둥 떠다니는 거, VDS 휘발성과 용존, 그 다음에 강렬 잠유와 용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슬러지에서 슬러지, 그러니까 TS 플러스 W가 슬러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슬러지가 처리가 되고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애들 다 뭐냐면 VS에 대한 개념만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슬러지 처리 쪽 가시면은, 또는 뭐 형미성, 뭐 분해, 뭐 이런 말 나옵니다. 소화조 이런 말 나오는데, 그때 제거할 수 있는 애들은 얘만 제거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SS 부유물질의 특징 보면은 뭐 효율을 평가하는데 SS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그 효율을 평가하는 자료로 이용이 되고요. 침강성 고형물 하수 처리장의 1차 침전지에서 침강에 필요한 유속을 결정한 기초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SS가 처음에 들어와서 만나는 처리 장치가 이제 침전지인데, 그 침전지의 어떤 용량을 결정할 때 이 SS가 얼마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좀 보고, 그 SS가 얼마나 빨리 가라앉는가, 이걸 이제 보고 이제 결정한다, 이런 얘기고, 요게 너무 많게 되면은 이 어패류에 아가미에 부착이 돼서 죽는다. 그리고 SS 같은 경우에는 GFC라는 이 필터를 이용해서 걸러가지고 그 위에 GFC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은 물은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남는 애들이 있어요. 이만큼. 그래서 이 필터의 전후 무게 차이를 가지고 건조시킨 다음에 SS 값을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SS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COD와 SS는 어떻게 좀 비슷한 뭐 분류라든지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좀 공통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 다른 성분의 친구들이에요. 잘 한번 정리하시고, 산도, 경도, 알칼리도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함께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